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붕괴 위험에 처한 아파트에 대한 보강공사가 밤사이 마무리됐습니다. 한 달 동안 정밀안전 진단이 실시될 예정이지만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가 오는 10월 모두 끝나지만 운영을 책임질 조직이 아직 구성되지 않아 개관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KTX 열차가 나주역에 정차하는 횟수가 늘어나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개선됩니다. 여야 지도부의 지원 유세전이 불을 뿜는 가운데 730 재보궐선거를 위한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광주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서 지하 기둥 일부가 부서지면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임시 보강 공사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면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송정은 기자입니다. 아파트 앞에 모여있는 주민들, 소방관과 함께 조심스럽게 한 명씩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대피소에서 지내는 동안 사용할 소지품과 생필품 등을 챙겨 나온 건데 주민들은 한꺼번에 몰려 들어갔다 아파트가 무너지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낮에 붕괴 우려가 있었던 아파트에 보강 공사를 마친 뒤 대피했던 주민들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필수품 가지러 가느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줄 서라 그래서 줄 서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주민 40여 명은 덥고 습한 대피소에서 힘든 밤을 보냈습니다. 불편하죠. 이제 갑자기 열이 오라가니까 여기 와서 있는데 이제 저는 괜찮았는데 이제 환자가 계시니까. 붕괴 조짐을 보인 10층짜리 아파트. 원인을 살펴보니 지하 기둥 2개에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청은 휘어진 기둥 2개를 포함해 주변에 있는 기둥 2개에 철기둥 40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보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긴급 보강 공사를 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청은 건물이 기울어진 정도를 측정한 뒤 오늘부터 정밀 안전 진단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라 설계도가 없어 정밀 안전 진단이 진행되는 한 달 동안은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오는 10월 공사를 모두 마무리 짓고 내년 9월 초 공식 개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당을 운영할 책임 조직이 아직 구성되지 않아서 개관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하루가 다르게 어엿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7%. 이달 말이면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고 오는 10월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29일엔 전당 야외 공간에서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열리고 10월엔 정부가 주관하는 문화의 달 행사가 전당 중앙 광장에서 열립니다. 하계 유대회가 열리는 내년 7월 라이브러리 파크와 어린이 문화원 등 전당 일부 시설이 문을 열고 내년 9월 4일엔 전당 전체가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당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게 될지 책임 주체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당 운영을 법인에 맡기는 정부 법안과 국가가 직접 운영하게 하는 대체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반년 넘게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의 전문성과 재정적 안정성 가운데 무엇이 우선돼야 할지를 놓고 정부와 지역 문화계의 의견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올가을 정기국회에서도 운영 주체가 결정되지 못하면 내년 개관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성과 창의성을 살리면서도 재정적으로 일정한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담보장치를 같이 고려하는 그런 대안이 나올 수도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랜드마크 논란으로 1년 6개월, 도청 별관 문제로 2년을 흘려보낸 문화전당이 운영 주체를 결정하지 못해서 또다시 개관을 늦춰야 할지 모를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KTX 열차가 나주역에 정차하는 횟수가 늘어나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개선됩니다. 나주시 등에 따르면 하루 4차례 나주역에 정차하던 KTX 열차가 다음 달 18일부터 6차례로 상하행선 2차례씩 정차 횟수가 늘어납니다. 이처럼 KTX 나주역 정차 횟수가 증가하면서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KTX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는 등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종자 가족들과 온 국민을 슬프게 했던 세월호 수색 작업 10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이빙배, 나이트룩스, 듣기만 해도 생소한 이 잠수 관련 용어들을 이제 그만 들을 수 있기를, 또 하루빨리 남은 실종자 수색이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최진수 기자가 100일간의 수색 상황을 정리해드립니다.
세월호 사고 발생 첫날부터 세월호가 바닷속으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단 사흘. 수습된 희생자는 29명에 그쳤습니다. 얼굴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약간 멈춰! 나흘 만에 선체에 진입했지만 생존자 소식 대신 희생자 수습만 계속됐습니다. 한 명이를 또 구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미국 무인 잠수정과 무인 탐사 로봇 등 첨단 장비에 잇따른 실패. 논란의 다이빙벨도 끝내 성과는 없었고 조류를 이기지 못한 선체가 무너지면서 선체 일부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이러는 동안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들도 잇따라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발생 한 달 남짓 지난 뒤부터 희생자 수습 소식은 뜸해졌고 모두 43명이 선체 외부 바다에서 발견되면서 시신 유실 방지 대책은 번번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그 시신을 확인을 해보니 세월호에 탑승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언제 거기 글로 이렇게 떠내려갔는지는 좀 확인이 안 돼요. 파도와 강풍 등 날씨 때문에 여러 차례 차질을 빚었던 수색 작업은 세월호 참사 81일째 되던 날 태풍 때문에 90여 동안 중단됐습니다. 이후 잠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나이트록스 방식과 바닷물 냄새를 분석하는 전자코가 도입된 뒤 25세 만에 세월호 식당 칸에서 실종자 수습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 식당하고 똑같은 그 냄새 패턴을 보이는데 6군데라 그런 얘기죠. 거기는 이제 특히 생각이 한다는 얘기죠. 줄곧 날씨와 해상 상황에 좌우됐던 수중 수색. 희생자 10명이 남은 사고 발생 100일째 되는 날까지 강풍과 태풍 북상 소식마저 겹치면서 끝내 수색 작업은 다시 중단됐고 잠수사들은 장비를 들고 맹골 수도를 떠나야 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지난 5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유병헌 회장이 숨어있던 별장 내부 비밀 공간이 공개됐습니다. 유 회장 시신 주변에서 발견됐던 것과 같은 스쿠알렌병 등도 발견됐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별장 숲속의 추억, 2층 계단 맞은편에 있는 통나무 벽을 뜯어내자 비밀 공간이 드러납니다. 10제곱미터 크기의 밀실로 내부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벽면이 비슷한 모양의 통나무 수십 개로 위장돼 있어 출입문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5월 검찰이 별장을 덮쳤을 당시 유 회장은 이 공간에 숨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병헌이 아래층에 있다가 자기를 붙잡으러 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2층으로 긴급 피신하여 숨어 있던 장소입니다. 맞은편 벽면 내부에도 비밀 공간이 있는데 검찰은 이곳에서 현금 8억 3천만 원과 미화 16만 달러가 담긴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2달 만에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은 별장 1층에서 유 회장 시신 주변에 있던 것과 같은 스쿠알렌 상자와 육포 등을 찾아냈습니다. 또 시신 발견 지점과 1.2km 떨어진 야산에서 검은색 뿔테 안경도 발견됐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제품으로 돋보기가 아닌 근시용 안경이어서 경찰은 일단 유 회장의 안경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회장의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별장에 있던 신모 씨와 송치제 휴게소 관리인 부부 등 주변 인물들을 재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나연호입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라며 광주시 교육청을 압박했습니다. 광주 교육희망네트워크와 시민단체 협의회 등은 송원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을 조건부로 승인한 자율학교 지정심의위원회 결정은 부실 운영의 정도에 비춰볼 때 솜방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휘국 교육감이 평소 소신에 따라 자사고를 폐지하기를 기대한다며 지정 취소를 압박했습니다. 광주시 남구 효천 택지에서 나주시 경계 구간의 도로 1.78km가 8차로로 확장돼 오늘 개통됩니다. 오늘 개통되는 도로는 지난 2003년 위험도로 개선 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뒤 총 사업비 363억 원이 투입돼 급커브와 급경사가 제고되고 도로 폭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까지 13개 기관이 이전해오는 빛가람 혁신도시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매립이 종료된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조성해 환경과 에너지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운정동 매립장에 연간 2만 6천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건립하고 기후변화 체험빌리지와 인권 생태 탐방로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내년 초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해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전국 15개 선거구 읍면동마다 한 곳씩만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선관위는 730 재보궐선거일이 여름 휴가 기간에 치러지는 터라 사전투표가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광주 남부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면면과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야당의 텃밭에서 여당 후보가 선전을 펼치고 있는 순천 곡성 선거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순천 곡성 선거구는 여당과 야당, 무소속 후보가 일제히 출격하면서 5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인물로서 집권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순천대 의대 유치와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이 정부에서는 호남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힘있는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서가본 후보는 민생이 파탄나고 호남이 무시당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고 내실 있게 지역 발전을 이끌 인물은 따로 있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호남을 무시하는 무시정권, 불통정권,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통합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호남의 자존심을 지키고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물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평생을 노동자, 농민, 서민과 함께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할 통합진보당 이성수를 꼭 지지해 주십시오. 판사 출신의 무소속 구이승 후보는 말보다 행동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호소하고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의 통합을 이루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중앙경제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제가 그 일을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 김동철 후보는 지역 인재를 키우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아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병운동을 자처하고 이번 나섰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한번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 선거구 가운데 여당 후보의 강세가 가장 두드러진 순천 곡성에서 최대 이변이 벌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광주 전남 지역 재보선 현장을 찾아 후보자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지도부는 어제 오전 광주 광산을 선거구를 방문해 호남에 대한 배려와 광주 혁신 비전을 제시하며 송환기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장성과 나주를 차례로 방문해 이중효 후보와 김종우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광주 전남 지역 지원 유세 계획을 준비하고 있지만 수도권 판세가 불안한 터라 확실한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광주에서 통합진보당 후보가 이기면 박근혜 정권을 향한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산을 보궐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이 한 석을 확보할 경우 광주가 변화하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 파동을 일으켜 이번 재보선마저 새누리당 정권에 헌납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어제 LG와 시즌 12차전에서 또 고개를 떨구며 후반기 첫 3연전 1승 2패로 마무리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치열한 4강 싸움 속에서 매 경기가 중요한데요. 어제 경기 내용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선발 임준석 선수의 5.2이닝 2실점 호투로 경기 중반까지 2대2 균형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팽팽한 승부 속에서 8회 초 결정적인 실책이 나옵니다. 우익수가 공을 놓치며 1루에 있던 주자를 홈까지 불러들이고 승기를 내줍니다. 타선의 집중력도 아쉬웠습니다. 득점 기회는 번번이 놓치며 2득점에 그쳤는데요. 만루 찬스만 2번, 득점권 주자를 불러들이지 못하고 잔루로 남긴 게 5번입니다. 기아는 이틀 연속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며 2연패에 빠졌습니다.
경기는 졌지만 의미 있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팀 4천 도루라는 신기록을 세운 건데요. 2회 말 이대형 선수가 2루 도루에 성공하며 통산 4천 도루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기아 타이거즈는 프로야구 팀 신기록을 달성했고 이대형은 시즌 17도루를 올렸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외국인 선수 웨이버 공시 마지막 날인 어제 투수 데니스 홀튼을 방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일본 다승왕 출신으로 기대를 모았던 홀튼이 기아를 떠나게 됐습니다. 올 시즌 17경기에 등판해 5승 8패를 기록한 홀튼은 시즌 초까지 선발 투수로 위력적인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5월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이더니 7월에는 평균 자책점이 8.76까지 치솟았습니다. 선동열 감독은 홀튼의 방출 이유에 대해 검사 결과 무릎 연골 수술이 불가피해 교체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오늘부터 대선으로 가 하나와 시즌 9차전을 갖습니다. 오늘 기아는 김병현 선수가 선발로 마운드에 오르고 하나는 엘버스가 나섭니다. 이번 주말 기아 타이거즈의 신바람 나는 성적 기대합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광주 비엔날레에 출품됐던 영상작품이 독립영화로 제작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정윤석 감독이 지존파 사건 등 현대사의 굴곡을 재구성해서 광주 비엔날레에 출품했던 영상작품이 독립영화 논픽션 다이어리로 제작돼 광주극장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논픽션 다이어리는 베를린 영화제 등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고 내일 오후에는 광주극장에서 감독과 관객의 대화가 열립니다. 오는 28일부터는 시청과 구청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과 광주시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시청과 구청의 여권을 신청할 때 국제운전면허증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면허증은 신청한 시청이나 구청에서 여권과 함께 발급받을 수 있고 등기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광주시 공무원 노조의 규탄 성명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달함에 따라 시의회에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시의회에서 조용표 의장을 만나 공무원 노조가 조직 개편안 유보와 관련해 시의회를 규탄한다고 성명을 낸 데 대해 공식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 열릴 예정인 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조직 개편안 처리에 대해서 긍정적인 뜻을 모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 일부 서기관과 사무관 전보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이번 인사로 광주청 조사 1국 조사관리과장에 정순호 서기관이 임명됐고 조사 1국 조사 1과장에는 이종학 사무관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광주세무서 소득세 과장에는 김일도 사무관이 임명되는 등 모두 7명의 사무관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어제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20명 모집에 124명이 지원해 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모집은 자연계 출신을 대상으로 한 특별 전형으로 다음 달 14일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하고 9월 말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나가실 때는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장맛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텐데요.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부니까요. 비바람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장성 27도, 영광 29도, 광주와 화순 28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과 광주, 화순 31도, 구례 30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열대야는 일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데요. 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 최저 기온 광주 26.9도, 영광 26.5도를 가리키면서 어젯밤도 잠들기 힘든 하루였는데요. 이 열대야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한낮 더위가 예상되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